클립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많이 알다시피 서로 다른 모달리티, 이미지나 텍스트를 공유된 인베딩 스페이스에 매핑한다는 게 가장 큰 컨셉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스튜디오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을 저기 이제 포토 오브 텔레비전 스튜디오라는 캡션과 매칭을 시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저 이미지를 봤을 때 포토 오브 렉처 룸과는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공유된 인베딩 스페이스에 매핑을 하고 동시에 이제 대응되는 이미지와 텍스트는 가깝게 위치시키고 다른 이미지와 텍스트는 멀어지도록 학습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보자면 이제 오른쪽에 이제 왼쪽에 이제 모델 아키텍처가 되어 있는데 일단 위쪽에 이제 텍스트가 들어오고 아래쪽에 이미지가 들어오죠. 그래서 이 텍스트와 이미지에 대해서 독립된 인코더가 생기게 되죠. 그 독립된 인코더를 가지고 공통된 인베디 스페이스 매핑을 하고 나면 그리고 이제 컨트래스티브 러스라는 것을 통해서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진행하게 되는데 수식은 이렇게 되고요. 어떤 방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1번부터 앨범까지 텍스트가 있고 1번부터 앨범까지 이미지가 있어요. 얘가 1번과 1번이 내용이고 2번과 2번이 내용이 되는 거. 이제 다양한 대각선에 있는 쌍들은 이제 실제로 대응하는 이미지와 텍스트 쌍이 되고 나머지 이제 n제곱 마이너스 n개의 경우에는 다른 페어가 되겠죠. 그래서 핵심은 가운데 있는 다이아고널의 이제 확률을 높이고 더 가깝게 만들고 나머지 다른 데이터 셋에 대해서는 더 멀게 만드는 방식으로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에서 텍스트로 만든 로스랑 텍스트에서 이미지를 찾는 로스 이 두 가지의 이제 평균을 구하는 방식으로 로스가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미지와 텍스트를 shared embedding 스페이스에 매핑한 모델이고 비슷한 이미지와 텍스트는 가깝게 다른 이미지와 텍스트는 멀리서 학습되는 모델이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 대응되는 이미지와 텍스트 페어는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동일한 위치를 가질까?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공간에 매핑된 이미지와 텍스트는 실제로 하나의 동일한 분포를 형성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 오늘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이제 정의하는 것이 모달리티 갭이라는 개념인데요. 이제 이 그림을 보자면 실제로 이제 인베딩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512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시각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UMAP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이 512차원을 2차원 공간으로 시각화한 거라고 보시면 될 텐데 보시게 되면 이제 첫 번째 클립 같은 경우에도 이미지와 텍스트가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뭐 다른 뭐 비디오나 뭐 아미노산 같은 케이스에서도 결국은 이미지와 다른 모달리티의 데이터들이 분리되는 영역에 따로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미지와 텍스트 인베딩이 별개의 위전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이제 저자들은 모달리티 갭을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평균 값이니까 xi가 이제 뭐 예를 들어 텍스트 인베딩이라고 가정을 하고 yi가 이제 이미지 인베딩이라고 가정하면 두 인베딩의 중심점 사이의 거리를 갭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공유된 인베딩 스페이스가 공유된 디스트리뷰션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 현상이 있다는 것은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자들이 주장을 하게 되는데 저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크게 보면 두 가지고 이렇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초기화와 최적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거고 더 자세하게 보자면 폰 이펙트라는 게 있고 different initialization이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클립에서 봤던 컨트래스트 러닝 이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모달리티 갭이 생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하나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논문에 있던 부제목을 가져오게 된 건데요. 콘 이펙트가 모달리티 갭을 유도한다, 유발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콘 이펙트라는 개념은 이 논문에서 처음 주장한 건 아니고요. 콘 이펙트의 가장 큰 컨셉은 인베딩이 어떤 네로한 원뿔의 형태의 유니폼하게 디스트리뷰션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부 영역에 모여 있다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콘 이펙트에 대해서 좀 직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또 인베딩 512차원이니까 시각하기 위해서 3차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표현을 하게 되면 아마 이런 식으로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구 형태로 사방으로 벡터 방향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을 상상할 수 있을 텐데 코니팩트가 일어나게 되면 이 인베딩들이 어떤 비슷한 방향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양 마치 원뿔의 모양 같아서 이걸 이제 코니팩트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코니팩트를 실제로 이제 시각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수치를 확인하냐면 에버리지 코사인 시뮬러리티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사인 유사도라는 거는 비슷한 방향에 있는 그거가 가장 비슷한 방향일 때 이제 1로 정렬이 되고 반대 방향일 때는 마이너스 1로 정렬이 되죠. 그래서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계산해서 그 에버리지 값이 양수고 1에 가깝다면 우리는 그것이 코니팩트를 가지었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코니팩트는 트레이닝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일까요? 근데 이 논문에서 좀 놀라웠던 거는 이 코니팩트가 학습되지 않은 레프레젠테이션에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랜덤리하게 이니셜라이즈 된 모델에서도 이 코니팩트 생겼습니다. 거의 옆에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니셜라이제이션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에서도 레슨넷, 비전 트랜스포머, 텍스트 트랜스포머가 모두 0.58, 0.47, 0.5 이런 식으로 양수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프리트레인이 아니라 랜덤 방식으로 했는데도 모두 양수고 높은 값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가 시사하는 거는 결국은 데이터 인밸런스와 옵티마이제이션이 코니팩트의 필연적인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이 코니팩트를 이 딥 뉴럴 네트워크의 인덕티브 바이어스에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여러 MLP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제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의 경우에는 이제 시그모이드, 뭐 렐로, 파네이츠 같은 넌 리니어 활성화 함수를 적용했을 때고 하지만 이제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그런 넌 리니어한 활성화 함수를 넣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프를 보게 되면 세로축이 average cosine 시뮬레이트거든요. 그래서 넌 리니어한 이제 활성화 함수를 넣었을 때는 average cosine 시뮬레이트가 높게 나오고 그걸 다 뺐을 때는 거의 0에 가깝게 나오는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시사하는 거는 결국 넌 리니어한 액티베이션 펑션이 코니팩트를 유발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실험적으로도 보이는데 제가 오늘 가져오진 않았는데 논문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활성화 함수인 렐루 함수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수학적으로 왜 이 렐루 함수가 코니팩트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수학적 증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컨셉 정도만 설명드리자면 렐루 함수의 컨셉이 이제 음수 영역은 그냥 다 0으로 만들고 양수 영역은 그냥 y는 x로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음수 영역은 없애버리고 양수 영역은 그냥 그대로 남긴다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말해서 양수만 남기고 음수는 버린다니까 그런 방식을 이제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인베딩이 한쪽에 쏠릴 수 있다는 뭐 그런 맥락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다른 초기화가 다른 콘을 만든다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콘 이펙트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 거는 이제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인베딩이 유니폼하게 디스트리뷰션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영역에 모여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보여주는 거는 다르게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했을 때 할 때마다 이제 콘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레슨을 가지고 똑같은 색깔의 경우에는 이제 같은 시드로 진행한 거고 다른 색깔의 경우에는 그것과 다른 시드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니셜라이즈를 할 때마다 이 콘의 위치가 계속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클립이랑 무슨 상관일까요? 제가 처음에 이제 클립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텍스트와 이미지를 별도의 인코더를 통해서 인베딩을 만든다는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해서 텍스트에 대해서도 따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고
이미지에 대해서도 따로 초기화를 하기 때문에 저 텍스트와 이미지는 초기부터 다른 콘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주인 코더는 different direction에 각각의 콘을 만들게 되고 따라서 학습을 진행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모달리티 갭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흥미로운 것은 꼭 이제 이게 이제 이미지와 텍스트여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은 텍스트에 대해서도 다른 인코더에 대해서 이미지 인베딩을 만들었을 때 그때 별개의 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종합하자면 네로 콘이 생기고 인디펜던트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모달리티 갭이 생긴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비슷한 거는 가깝게 만들고 다른 거는 멀리 만드는 기법이잖아. 그러면 이 학습을 적용했을 때 이 모달리티 갭이 극복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왜 모달리티 갭이 보존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는 아까 이 모달리티 갭을 중심점 사이의 거리로 정의를 했었고 이걸 가지고 이제 로스 랜드스케이프 익스페리먼트를 하게 되는데 어떤 방식인 거냐면 초기에 이제 클립을 가지고 인베딩 만들었을 때 이니셜 갭이 0.82 정도였대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인위적으로 갭을 줄여보는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이미지와 텍스트의 인베딩을 그냥 인위적으로 알파 갭을 람다 갭을 그걸 이제 저희가 변환하는 이걸 변환해보면서 그 로스 값들을 측정을 해본 겁니다. 그 결과 그 x축이 이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여서 이거는 이제 실제로 모달리티 갭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y축이 이제 밸리데이션 로스를 보게 되면 이 그래프를 봤을 때 글로벌 미니멈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0이 아닐 때 찍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로스 펑션은 결과적으로 모달리티 갭이 0이 되는 방식으로 최적화가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0보다는 조금 더 큰 형태로 글로벌 미니멈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이제 모달리티 갭을 인위적으로 줄였을 때 오히려 밸리데이션 로스가 증가했다는 관측 결과로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초기화와 최적화 이 두 가지 단계에서 모달리티 발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이제 영향을 비교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이제 스탠더드한 일반적인 저희가 만들어낸 이니셜라이제이션 상태에서 모달리티 그 학습을 진행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1.19였는데 컨트라스트 러닝 학습을 진행하다 보니 1.3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니셜 갭을 인위적으로 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갭이 안 되는 그 두 이미지와 텍스트가 이베딩 떨어져 있었는데 이걸 이제 인위적으로 붙여버리고 그 상태에서 컨트라스트 러닝 실험을 진행한 겁니다. 그럼 원래 붙어 있었는데 컨트라스트 러닝을 진행하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난 거고 결국은 이 부분이 시사하는 거는 이니셜라이제이션과 컨트라스트 러닝이 모두 모달리티 갭에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사 이제 초기화 단계에서 모달리티 갭이 적었을지라도 컨트라스트 러닝을 통해서 모달리티 갭이 증가한다. 다만 초기에 컨트라스트 러닝 그 모달리티 갭이 이미 존재했을 때와 비교해서는 초기에 붙어 있었을 때에 이제 학습을 했을 때의 결과가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이 모달리티 갭이 실제로 무슨 영향이 있는 건데 이 모든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클립에서도 진행했던 실험인데요. 이 논문의 저자는 이제 모달리티 갭을 인위적으로 바꿔가면서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 퍼포먼스를 측정해봤어요. 근데 이 결론은 이제 모달리티 갭이 증가했을 때 성능이 오르는 경우도 있었고 감소했을 때 성능이 오르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다는 거고 오른쪽 수치를 보게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큰 차이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제 상황에 따라서 성능이 오히려 오르는 경우도 있고, 낮아지는 경우도 있어서, 최적의 모달리티 갭은 태스크에 따라 다르고, 저희는 그냥 직관적으로는 갭이 아예 없을 때 최고의 성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이것도 클립에서 했던 실험인데, 페어니스에 관한 실험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실험이냐면, 인종, 어떤 사람을 이제 크라임에 릴레이티드 범죄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라고 태그를 붙일 가능성이 인종에 따라서 바이어스 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보게 되면 블랙, 화이트로 인디안 뭐 이렇게 인종이 적혀 있고 크라임 릴레이티드라고 이제 점수를 매길 확률이 같이 붙어 있죠. 이 실험에 대해서 이제 모달리티 갭을 인위적으로 줄이거나 늘리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거는 모달리티 갭을 오히려 좀 증가시키니까 바이어스가 줄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흑인이나 뭐 어떤 특정 인종에 대해서 크라임 릴레이티드 돼 있다라고 예측을 할 확률이 줄었다는 거고 근데 이제 익스트림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너무 많이 늘리니까 그때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뭐 침팬지나 뭐 이런 유인원으로 분류를 하는 확률이 늘어나겠고 아주 줄이게 되면 오히려 이제 크라임 릴레이티드된 바이어스가 증가하는 그런 형태가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무리를 하자면요. 이 논문이 보여주는 거는 결국 이제 모달리티 갭이 멀티모델 컨트라스트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거고 이 현상의 원인으로 저자가 꼽는 거는 이제 코니펙트, 독립적인 초기화, 그리고 컨트라스트 러닝 이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갭을 변경하는 것이 다운스트림 퍼포먼스에 영향을 끼치고 페어니스에 영향을 끼치는데 절대적으로 늘렸을 때 성능이 뭐 좋아진다거나 줄였을 때 성능이 좋아진다거나 이것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이 논문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이 changing the gap이라는 부분이 지금은 그냥 인위적으로 인베딩 벡터를 그냥 평행 이동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갭을 줄이는 최적의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문이 있고 그래서 나이브하게 갭을 줄였을 때의 실험 효과를 보기에는 나쁘지 않지만 지금 그냥 단순히 평행 이동하는 것보다 더 좋은 모달리티 갭을 변경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달리티 갭을 이 실험 결과가 모달리티 갭을 뭐 줄이거나 늘렸을 때의 모든 현상을 일반화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들었던 생각은 포니팩트 이니셜라이제이션 컨트라스트 러닝이 과연 모달리티 갭의 유일한 원인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로 이 논문 이후에 후속 논문들이 많이 나와서 이 원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도 이제 모달리티 갭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논문이 실제로 나왔고요. 기억이 나는 거는 이제 이미지와 텍스트의 이제 근본적인 정보량의 차이가 모달리티 갭을 만들었다. 라는 그런 내용의 논문도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지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논문의 의의는 결국은 다른 논문들처럼 실제로 뭐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했다거나 해결책을 제안한 논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현상을 관찰하고 그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는 논문에 가까웠고요. 근데 결국 이 논문이 900 정도 인용수를 가졌거든요. 결국은 이 논문을 시작으로 클립에서의 모달리티 갭에 대한 논의가, 논의가 생기고 그거에 관련된 후속 논문들이 생겨나는 계기가 되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